일단 전직 대통령들은 대체 몇 개 문항을 갖고 몇 시간 조사받았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노태우가 90개 문항을 조사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개가 넘는 문항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 13시간 정도에 끝났다고 봐지네요. 근데 박근혜는 몇백 개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 숫자도 안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달변이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개 문항 답변하고 거기에 질문 받아서 쓰고 그거 읽고 확인하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13시간 정도라고 치면 박근혜는 진짜 130시간 갖고 또 모지르는 게 정상인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건 참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10시쯤 오전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11시 20분이 13시간 정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3시간 동안 그 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세히 틀린 읽었다고 점이 있나.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박근혜 죄로만 따지면 한 3박 4일 해야지. 그런데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는 것도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뇌물죄 위주로 해서 일단 박근혜를 구속한 뒤에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수시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여론의 역풍이라는 게 만약에 박근혜가 날새기로 조사를 받고 아침에 초췌한 얼굴로 나오면 또 동정률은 생길까 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밤에 한 새벽 한 2-3시쯤 나올 거다라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 마음속에 조사를 좀 제대로 했구나. 9시 반쯤 들어가면은 밤 9시면 12시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시 정도 되면은 그게 15시간, 16시간 넘어가고 아마 20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사 중에 바로 구속영장 쳐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런 얘기는 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조사 중에 동문서답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제가 했었었는데 예측을.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온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여지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태우 조사할 때 검찰이요 그 고성까지 막 오고 왔었어요. 굉장히 고성까지 오고 가고 막말도 막 했다고 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할 정도로 이 지금 특수본이나 이쪽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이게 예전에 이게 저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중수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가면 초죽음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씨의 멘탈 정도고 그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언어 습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성질나고 구속장 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게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도 박근혜만큼 연습을 하겠죠. 실수 안 하려고. 단어 100개 갖고 돌려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맹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변호인이 조력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것들은 생각이 안 나거나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계속 같은 말을 되돌이펴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신비님 말씀처럼 뭐 우리는 뭐 박근혜가 다시 돌아갔다가 구속영장 청구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진짜로 조사 중에 구속영장 일단 쳐놓고 법원에서 구속해 마라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구치소로 데리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롯데도 불러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롯데그룹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 바로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데서 롯데그룹을 실제로 압박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르재단이 롯데그룹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 투하인 기관들을 빌어서 롯데를 압박한 뒤에 롯데가 돈을 안 내놓을 수 없게 만들고 그 돈을 미르재단이 받고 이런 방식. 이번에 박근혜의 휴일날 박근혜 집에 들락날락거린 사람들 중에는 그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구순성 경호관하고 또 올림머리 변호사하고 유영아 변호사? 올림머리 미용사하고요. 변호사라고 불려도 뭐 유영아 미용사하고. 근데 이게 올림머리 미용사들이 미용 기구를 안 갖고 들어갔다. 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손으로 쥐어뜯나? 거기 다 세팅이 돼 있나?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가 더 저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게 멀리머리 하면 보통 이틀 정도 써먹는데요. 근데 세월호 관련한 것들이 이 말한 관저 경호했던 구순성 경호관하고 올림머리 담당한 미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 머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을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그 현행법상 공중위생법상 출장 가서 머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내가 미용사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불법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게가 현존하면 상관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가게가 야매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은 미용실이 있으면 상관이 없고, 물론 이게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미용사의 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고 미용사 자격증은 있는데 업장이 없이 출장으로만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의사도 그래요? 의사가 병원 없는데 임의로 진료하면 그거 불법인가? 그렇지는 않을걸요? 나도 잘 모르겠네. 아, 원래는 그거를 풀겠다라는 법을 뭐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럴 수는 있잖아요. 미용사들이 제재를 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규제, 무슨 약을 써다는 이런 식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업장이 없으면 그걸 감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미용사 자격증만 있다고 그래서 출장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들을 규제하거나 감시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의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소속되어 있는 처방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나 또는 내 개업한 곳이거나 그게 아니면 임의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사가 프리랜서로 처방전 만들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방전을 그렇죠. 못 내요.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세월호 당일 전후해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끝까지 챙겨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당일 어쨌든 박근혜 머리를 해주러 간 미용사나 또는 음식을 대접한 요리사나 또는 그와 관련된 몇 명의 소수 그룹들은 끝까지 박근혜가 주변에 두던가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묻어버리고 싶다면 그러면 죽이지 못한다면 끝까지 내 품속에 가둬놔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기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챙길 테니 나 돈 많은 거 알지? 우리 아빠가 엄청 챙겨줬어. 스위스에도 막 있어. 걱정 마. 내가 돈 줄게. 내 옆에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자들 수십 명이 진치고 있는데 아무리 멘탈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 많고 탈 많았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 측근 사저로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좀 며칠 있다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4명 다 최측근에서 챙기고 있잖아요. 지금 헬스 트레이너하고 뭐 영선 씨하고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합시다. 네. 윤전추 행정관,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 근데 윤전추는 행정관을 조만간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다. 그래서 윤전추 월급은 박근혜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개인증. 이영선은 청와대에 경호팀이 오는 바람에 경호관으로 와서 박근혜를 챙겨주는데 사실은 비서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팀으로 온 건데 이제 이영선은 이제 청와대 월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용사하고 관저경호 담당했던 구순성하고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행적을 알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만함직한 사람들. 예. 관저 경호하는 사람은 박근혜가 그 당시에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그렇죠. 거고요. 예. 또 그 당시에 누가 들어갔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윤전추하고 이영선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 보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 것 같고요. 미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은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간에 서로가 입이 맞아야 되니까 그 입 맞추는 용도로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협박 비슷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너가 지금 입을 벌리면 국가 보안 어쩌고 하면 말 못 엽니다. 사람 한번 거기 가서 교육 받으면 입 못 열어요. 죽을 때까지. 직접적으로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고 말하는 건 없고, 그렇죠.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지금 현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청와대 소속인 게 구순성하고 이영선은 청와대 소속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굳이 국정원이 가서 옆에서 뭘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 주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정권을 교체하고 윤전추하고 이영선 그다음에 이 구순선 씨를 대통령이 불러서 박근혜 씨가 어떻게 해준다 해서 2배로 치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예 안 웃어. 아이씨. 더블. 더블 내가 칠게 더블 하면. 불러 이쪽에서. 그럼 박근혜가 바꿔 콜 4배. 아니 씨 현금도 10억밖에 없고 연금 160만 원밖에 수입이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펑펑 현금을 질러도 돼? 아 삼성동 자택도 금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미리. 이야기 나온 김에 박근혜에 대한 재산을 아직도 동네 분들은 제가 보시다시피 머리를 잘랐잖아요, 주말에. 동네 미용실에 할머니 아줌마들 엄청 계세요. 그날도 제가 한 5명 앉아 계시는 거를 다 머리 파마 말고 염색하고 그러면서 머리 뭐 쓰고 있는 분들이랑 또 한 장시간 동안 대화를 했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분들은 그거예요. 이제 박근혜 씨에 대한 평은 별로 안 좋아요. 좀 모질이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짠하다. 그 돈도 없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발끈했죠. 이 양반들 이걸 모르시네. 박근혜 지금 뇌물죄로 조사받잖아. 그거 받은 뇌물은 다 어디로 갔냐고. 박근혜의 장부상의 재산이 그것뿐이지 최순실이 같은 한 가족으로서 받아 챙긴 재산만 해도 수천억 원이다. 그런 걱정을 왜 하시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박근혜 일가 친인척 재산이 총계가 1조 3천억 원이고 박근혜 영향 하에 강탈한 재산이 4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일가 소유 및 강탈 재산 부동산이 580만 그 원. 드러난 것만 그렇죠. 그다음에 유경재단이 37억 원 기본 자산이 이것만 얘기해줘도 뒤로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실제로 청와대에 있을 때 영향 하에 강탈한 재산만 4조 원인 겁니다. 아니. 실제로 기존에는 박정희가 강탈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도를 보면요. 박근혜가 유경수 여사 대행을 할 때 그럴 때 강탈한 게 4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이제 유신 그렇죠. 막바지였으니까. 거기에 최태민이 같이 그렇죠. 어울려 다니면서 막 그렇죠. 뺏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매일 아침 출장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올림머리를 하는 순전히 그 비용만 쳐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랍니다. 순전히 그 비용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그 할머니 어머니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따옴표를 갖고 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박정희가요 청와대에 18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어떤 재산도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비명 행사에서 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이미 18년 동안 모아둔 우리가 모르는 뭐 베트남 참전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뭐 일본으로부터 받은 원조라든지 또는 기업들한테 삥 뜯은 거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아져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원 씨가 그때 SBS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딱 그거였잖아요. 그들에게 과연 유산이 없었을까요? 딱 이 얘기였잖아.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열받는 게 그거라니까. 종편이 박지만 인터뷰 비슷한 걸 해요. 말로 음성은 따오지는 않고 박지만이 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누나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만도 1,000억대가 넘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종편 같은 데서는 그 동정 여론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절대 그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정 여론 같은 건 전혀 없다. 오히려 올랐다. 박근혜 구속해라도 올랐고 보수층에서도 보면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검찰이 박근혜를 화끈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한테는 분명히 공수처 생기는 빌미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범들이나 상대하면서 권력에서는 아주 뒤로 밀려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시범 케이스 잘해야 된다는 거 검찰 관계자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 그런데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는 것도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뇌물죄 위주로 해서 일단 박근혜를 구속한 뒤에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수시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여론의 역풍이라는 게 만약에 박근혜가 날새기로 조사를 받고 아침에 초췌한 얼굴로 나오면 또 동정론은 생길까 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밤에 한 새벽 한 2-3시쯤 나올 거다라고 봐요. 그래야 사람들 마음속에 조사를 좀 제대로 했구나. 9시 반쯤 들어가면은 밤 9시면 12시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시 정도 되면은 그게 15시간, 16시간 넘어가고 아마 20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사 중에 바로 구속영장 쳐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런 얘기는 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조사 중에 동문서답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제가 했었었는데 예측을.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온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여지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태우 조사할 때 검찰이요 그 고성까지 막 오고 왔었어요. 굉장히 고성까지 오고 가고 막말도 막 했다고 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할 정도로 이 지금 특수본이나 이쪽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이게 예전에 이게 저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중수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가면 초죽음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씨의 멘탈 정도고 그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언어 습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성질나고 구속장 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게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도 박근혜만큼 연습을 하겠죠. 실수 안 하려고. 단어 100개 갖고 돌려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맹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변호인이 조력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것들은 생각이 안 나거나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런 이유로 계속 같은 말을 되돌이펴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신비님 말씀처럼 뭐 우리는 뭐 박근혜가 다시 돌아갔다. 일단 전직 대통령들은 대체 몇 개 문항을 갖고 몇 시간 조사받았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노태우가 90개 문항을 조사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개가 넘는 문항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 13시간 정도에 끝났다고 봐지네요. 근데 박근혜는 몇백 개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 숫자도 안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달변이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개 문항 답변하고 거기에 질문 받아서 쓰고 그거 읽고 확인하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13시간 정도라고 치면 박근혜는 진짜 130시간 갖고 또 모지르는 게 정상인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건 참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10시쯤 오전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11시 20분이 13시간 정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3시간 동안 그 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세히 틀린 읽었다고 점이 있나.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박근혜 죄로만 따지면 한 3박 4일 해야 그 뒤에가 더 저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게 멀리멀리 하면 보통 이틀 정도 써먹는데요. 근데 세월호 관련한 것들이 이 말한 관저 경호했던 구순성 경호관하고 올림머리 담당한 미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 처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을 맞춰야 되니까요. 아, 근데 그 현행법상 공중위생법상 출장 가서 머리 하는 것 자체가 응, 불법이라네. 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내가 미용사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응. 불법이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게가 현존하면 상관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가게가 야매로 하면 안 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은 미용실이 있으면 상관이 없고, 물론 이게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미용사의 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고 미용사 자격증은 있는데 업장이 없이 출장으로만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의사도 그래요? 의사가 병원 없는데 임의로 진료하면 그거 불법인가? 그렇진 않을걸요? 나도 잘 모르겠네. 아, 원래는 그거를 풀겠다라는 법을 뭐 만든다고 했었는데. 다가 구속영장 청구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진짜로 조사 중에 구속영장 일단 쳐놓고 법원에서 구속해 마라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구치소로 데리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롯데도 불러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롯데그룹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 바로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데서 롯데그룹을 실제로 압박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르재단이 롯데그룹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 후아인 기관들을 빌어서 롯데를 압박한 뒤에 롯데가 돈을 안 내놓을 수 없게 만들고 그 돈을 미르재단이 받고 이런 방식. 이번에 박근혜의 휴일날 박근혜 집에 들락날락거린 사람들 중에는 그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구순성 경호관하고 또 올림머리 변호사하고 유영아 올림머리 변호사? 아, 올림머리 미용사하고요. 변호사라고 불려도 뭐 유영아 미용사하고. 근데 이게 올림머리 미용사들이 미용 기구를 안 갖고 들어갔다. 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손으로 쥐어뜯나? 거기 다 세팅이 돼 있나?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응.